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어려웠어요?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이 이제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밑줄 긋은 사절단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사절단이 뭐지요? 국가 대 국가에서 뭐 사신을 교환하는 뭐 사신들의 단체 뭐 이런 것들 사절단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은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공식 외교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일본. 그렇죠? 일본에서 조선에 요청하는 거예요. 사절단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조선에서 기다려 보내줄게라고 해서 보내는 건데 당시 국제 질서는 이런 거지요. 이제 그 상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권이 바뀌면 상국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정권이 바뀐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내려와서 니네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 이제 정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견을 한 건데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공식 외교 사절단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양국이 우호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가마를 타고 있는데 요 안에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조선의 사절단이고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가마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가는 행렬단이 보이죠.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빈 대접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선의 뭡니까? 통신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했던 사절단 통신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보빙사는 미국에 보낸 거죠. 1883년에 민영익을 전권 대사로 해서 보냈습니다. 자, 연행사는 어디냐? 연행사 청나라죠. 그래서 청나라 연경에 파견했던 사절단. 자, 3번 영선사는 또 근대사 들어와서 부빙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에 1881년 김윤식을 파견을 했던 것이 영선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나와 있죠. 통신사에 대한 설명. 이 그림도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사진. 그렇죠? 그림을 찍은 사진이지. 이렇게.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일치하는 거 찾아보자. 일단 왕을 찾아야겠네요. 답사래. 그럼 지역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효심을 만나다. 뭐 일시는 됐고 경로분 봉수당, 육릉, 용주사 이렇게 되는데 어렵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의 비지요. 그러니까 부인. 그리고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잖아요. 폐갑연이 열렸던 봉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성에 있어요. 화성 행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사도세자가 붙인 육릉, 육릉 옆에는 건능 해서 정조의 무덤도 있어요. 윤건능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화성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용주사, 그렇죠? 사도세자 그리고 해경궁홍씨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왕은 누굽니까? 효심이니까 이들의 자녀가 된 자녀 왕이니까 남자니까 자식 뭐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정조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 장용령을 설치하였다라는 거.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령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옳은 설명. 자, 2번.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신해통공. 그래서 난전권이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신해년에 정조가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옳은 설명. 자, 3번. 농사직설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 이게 왜 나와? 세종대왕이 지금 나왔어요? 3번이 틀린 설명이지요. 3번이 정답. 자, 4번. 초계문 신제를 실시하였다. 정조가 관리 재교육을 한 건데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상관은 빨간 옷 입잖아요. 그렇죠? 당하관 중에 너는 괜찮네. 그래서 인재를 뽑아서 너 일로 와. 그래서 교육하자. 그래서 자신이 선생님이 돼서 가르친 거죠. 그리고 40살이 되면 소정의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빨간 옷도 입고 급속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측근에 놓는 거. 이거 뭐예요? 초계문신제입니다. 다 누가 했습니까? 정조가. 어떤 것만 빼고 세종 3번만 빼고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8번 문제.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와, 뭐 여기 보니까 뭐 천자문이죠. 전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련, 두루. 이거 애들이 보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현재 초등학교와 유사한 조선시대 어떤 거? 조선시대 초등학교가 뭐냐라는 거죠. 당시 학생들은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이런 것들을 배웠대요. 조선시대 소학교, 조선시대 초등학교 어떤 게 있을까? 서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당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태학이 있는데요. 태학은 고구려 때 그 소수림 왕이 만들었던 최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지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조선의 대학교죠. 성균관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주자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대학교인데 어느 나라? 발해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조선의 초등학교는 어디다? 서당이다라는 거죠. 자, 2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 이런 것들 진짜 어렵지.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 그렇지? 3점이잖아요. 그렇지? 자, 이 궁궐은 조선시대 창덕궁과 함께 동궐로 불렸대. 모르는데. 그렇죠? 창덕궁도 잘 모르겠는데 동궐 모르겠다. 넘어가요. 자,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과 식물원이 설치되어서 한때는 그 원래 모습을 잃었던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요. 이 궁을 격할시켜요. 원으로 격할시켜가지고 동물원, 식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뿌리, 근간 흔들기 위해서 일제가 했던 만행이죠. 자, 이제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던 궁궐에서 조선왕실의 숨결을 느껴보자. 우리가 지금 새로 이제 복원하고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디예요? 창경원입니다. 그래서 이 창경원이 동물원, 식물원일 때 일본 애들이 낮춰 부른 거예요. 원래는 궁인데 그래서 창경궁을 얘기하고 있죠. 성종 때요. 이 성종 때 세조, 덕종, 예종의 왕후, 그러니까 부인들이지 이들의 거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이 창경궁이고 임진왜란 때 잠깐 불타요. 없어졌는데 광해군 때 이것을 다시 만들었던 창경궁. 그래서 이제 원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창경원 안 돼요. 창경궁.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창경궁 그럼 창경원 창경원 그러신단 말이지. 그렇지? 자, 1번 경복궁. 조선의 본궁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거죠. 자, 경희궁인데 경희궁은 인조 때 잠깐 본궁으로 썼어요. 인조 때 피난 갈 때 이괄의 난 이때 이제 막 피난 가고 그때 이제 잠깐 썼던 본궁. 자, 세 번째 덕수궁이 있는데 덕수궁은 지금 서울시청 여러분들 뭐 모르겠지만 서울시청 옆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성종의 형, 그렇지? 그래서 선조 때 임시 거처. 그러니까 성종 때 형의 집이었는데 선조 때 잠깐 임시적으로 잠깐 거주했던 곳이 덕수궁이었고 이 조선 후기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을 때 아관파천에서 돌아왔을 때 덕수궁으로 항궁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창경궁이 정답이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다. 우리가 궁, 지역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그냥 한 번씩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30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섬으로 옳은 것. 요거는 딱 봐도 알겠다. 그렇죠? 1점짜리 딱 봐도 알죠. 자,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섬이 있는데 두 개 섬, 큰 섬이 있고 깃발이 딱 대한민국 깃발이 딱 꽂히지. 이날은 어디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41호.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기념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직접 여기는 우리 땅. 그래서 울릉도
아니야. 울릉군으로 높여. 그리고 울릉군 안에 독도도 편입시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할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대한제국 칙령이에요. 독도는 당시에 석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독도. 정답은 몇 번? 1번. 독도 1번에 있지요. 자, 2번 완도는 어디예요? 완도. 우리가 고대사 때 공부했는데 청해진을 설치했죠. 누가? 장보고 신라 때. 거문도는요. 그 영국군이 해밀턴한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고 분명히 우리나라 거문도인데 불법으로 점령하고 포대까지 설치했던 거문도 사건이 있었을 때 이 거문도. 흑산도는 정약용 알죠?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신유박해 때 흑산도로 유배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산어보. 자산어보. 그래서 이 고기, 물고기에 대한 물고기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 자산어보, 흑산도. 아무튼 여기에서는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다? 우리 땅 독도입니다. 그렇죠? 1번 정답. 3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오른 것은 지금 보니까 유계춘. 유계춘이 왁 하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농민들 같아. 그런데 하나씩 몽둥이 들고 환곡의 폐단을 시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환곡은 그 이제 일정 부분 그 세금과 비슷한 거예요. 곡식 빌리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갚는데 이 고리대예요. 고리대. 굉장히 이자가 높은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곡의 폐단 시 못 살겠다. 백성들이. 자, 경상우백사 백낙신이라는 놈이 탐욕과 수탈을 계속 뿌리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한 거죠. 유계춘. 그래서 농민 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니 그것이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 있죠. 그래서 처음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진주.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라고도 공부했어요. 철종 때 1862년. 그러면 이때 임술 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1번 소격서를 폐지했어요. 요것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 어떻게 보면 전기, 그렇죠? 중종 때 사화와 관련이잖아요. 조광조가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합니다. 그때 소격서. 소격서는 뭐 하는데요? 도교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자,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세조잖아요.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그 월급 주는 거죠. 토지를 주는 것. 세 번째,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흥선대원군. 그렇죠? 네 번째,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1862년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니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는데 우리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게 해서 이정청을 만들게 화를 좀 가라앉혀줘 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3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겁니다. 배움의 주제인데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래요. 가나다 학생 있네. 자, 가 한번 볼까? 최익현이 일본과 서양은 같다라는 이 뭐예요? 외놈과 양놈은 한 몸이다. 외양일체론. 그렇죠?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했대.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과 수교를 하자 말자 막 그럴 때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수교하자 쪽으로 갔죠. 그래서 체결된 게 강화도 조약. 1876년. 그럼 뭐 이전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1870년대. 그때 개항을 반대하는 거죠. 항구를 여는 것을 반대하는 것. 자, 이항로 등은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요. 얘들하고 놀 수 없어. 이 서양 놈들이 와가지고 매일 난동 부리고 하는데 전쟁해. 그러면서 계속 한단 말이죠. 서양 애들이 왜 왔죠? 통상. 그러니까 상공업을 통하자, 무역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언제 많았어요? 1860년대. 그래서 1860년대 통상 반대 운동. 자, 그리고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 유생들이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하면서 만인소를 올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1880년대죠. 그래서 1880년대 그럼 어디야? 1번, 2번, 3번이지. 그러면 나가다가 돼야죠. 어디 있어? 나가다
3번이 정답이에요. 3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밑줄 근 거사로 옳은 것.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진강현실 해가지고 딱 하는데 지금 양복을 입고 가슴에 손을 딱 집어넣고 있죠. 이 안에는 총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개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884년 이곳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거사를 했대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개혁파가 그렇죠? 급진개혁파가 온건개혁파를 습격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고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갔으니 이것이 갑신정변입니다. 정답이 나왔네요. 어딨어? 1번 갑신정변. 2번 을미사변은 언제예요?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난 우리 왕비 살해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일본 애들이 이렇게 시해한 사건. 자, 세 번째 이모군란인데 이모년에 있었던 군대 난이죠. 그래서 84년이 아니고 2년 전이었던 1882년에 있었던 사건. 자, 네 번째 악원파천. 고종이 너무 힘들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피신 갔던 사건이죠. 그래서 1886년에 있었던 사건. 지금 거사는 뭐예요? 1884년 갑신정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 와, 이거 어렵다.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막 만화 컷이 많은데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국안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뭐 이렇게 백산에서 모였고 지금 농민들이요 무슨 뭐 망태기 같은 걸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게 방패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막 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장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걸 가지고 이렇게 농민들이 맞서 싸우는 건데 황룡촌 전투래. 황룡촌 전투는 언제 있었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죠. 그래서 여기에서 백산에서 3월 달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 관군과 황룡촌에서 전투를 했는데 우리가 승리를 해요. 농민들이. 자, 그리고 바로 전주성까지 쳤는데 점령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94년 4월 달에 점령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11월 달에 얘들 복장이 어때요? 일본 복장이죠.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동학 농민군이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 11월에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뭐예요? 동학 농민운동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번 볼게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건 언제입니까? 1880년대인데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와서요. 병인년에. 그렇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 태각할 때 이 규장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보물이 있네. 왜 규장각 강화돼 있었죠? 도서와 보물을 막 약탈해간 사건이에요.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을 추진한 것은 이게 정답이죠.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집강소라고 하는 것은 농민군이 자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개혁할게 해서 자치개혁기구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집강소죠. 자, 세 번째 홍의 장군, 빨간 옷 입은 장군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임진왜란 때잖아. 그렇죠? 임진왜란. 네 번째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 어디에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서북쪽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서쪽이고 북쪽이지. 그렇죠? 여기에 차별 대우 홍경래의 난 순조 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5번인데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딱 봤는데 안중근 의사 같긴 해.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은 누군지 모르는데 자, 보자.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누구다? 아하. 자,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도운 숨은 공로자다라는 거지. 안중근 의사 맞네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그 의거를 바로 하기 전에 이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연해주에서 관업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있죠? 최재형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대부예요. 그래서 어려서 러시아로 이민 아닌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
장사를 해요. 야차자차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러고 있을 때 일본하고 전쟁을 해요. 이게 이른바 러일 전쟁이거든. 그렇지? 러일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이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한국을 가지고 장악하려고 막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자금력도 있고 그 연해주에서 좀 덕망이 높으신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최재형 선생이에요. 이 최재형 선생이 많은 일을 러시아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러시아로 가면 최재형 선생을 만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그럼 뭐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원해줄게. 그래서 보냅니다. 그때도 안중근 의사가 갔을 때도 도와줬어요. 최재형 선생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박은식 선생은 그 혼사상, 그렇죠? 일제강점기 혼사상 그래서 한국통사 책을 저술을 하신 분. 이봉창 의사 다 아시죠? 1932년 1월 달에 도쿄에서 일본 왕이 가는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다. 자, 주시경 선생은 어문, 국문학자죠. 국문학자. 그래서 국문연구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연구기관 이곳에서 국어문법이라는 책도 저술을 한 그 국어학자입니다. 자, 네 번째 최재형 선생이 정답. 최재형 선생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됐습니다. 35번의 정답은 4번. 3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신문에서 신문이 나왔네. 그렇죠? 가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여러분 만민공동회를 열었어요. 러시아 군사교관 철수를 요구했다. 만민공동회. 그렇죠? 지난 기사에서 러시아의 전형도조차 요구를 반대했다. 어디예요? 독립협회잖아. 그렇죠? 독립협회의 독립협회의 신문이 뭐예요? 독립신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독립신문이에요. 독립협회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신문 물어봤어요? 협회 물어봤어요? 지금 단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오는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1번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신민회예요. 1907년에 신민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태극서관에서 돈을 벌었죠. 돈을 자금력을 확보해서 만주로 보냈죠. 그렇죠? 독립 자금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독립물 건립을 주도했던 독립협회죠. 2번이 정답. 3번, 고종 강제퇴위를 반대하였다. 고종을 1907년 일본 애들이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했던 대한자강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국채보상 기성회가 되겠죠.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신문사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줄여서 대황제 그렇죠?가 지원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단체는 어디예요? 독립협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단체로 옳은 것. 자, 역사 토크인데요. 1910년대에 국내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이 전개됐다고요? 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박상진을 중심으로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이 단체가 대표적인데 군대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공화정치를 목표로 했고 주로 독립전쟁 자금 모금, 친일파 처단의 활동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김좌진 장군이 가입을 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발한 단체가 되었던 것이 대한광복회 1915년 단체입니다. 그렇죠? 김좌진 가입했고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했던 활동을 했던 어딨어? 1번의 대한광복회가 정답. 자, 다른 단체들도 한번 볼까요? 조선어학회. 그렇죠? 조선어학회. 1931년에서 42년 국어 연구를 했던 단체입니다. 당시에 30년대 일본 정책은 뭐죠? 국어, 국사 이런 것들 다 금지야. 이런 것들 공부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국어를 연구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선영평사 백정. 그렇죠? 그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백정들이 왜 우리만 차별을 하고 있느냐? 1920년대에 활동했던 형평운동이지요. 자, 한인 애국단은 1931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상하이에서 만들었던 단체로서 여기에 이제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이 활동을 했던 단체. 그래서 정답은 1번 대한광복회 됐습니다. 자, 3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보자. 자, 스코필드. 근데 막 뭐를 적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익숙한 사진인데 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제암리에 와 있대요. 제암리. 이곳에서 일본군은 교회 마을 사람들 모이게 하고 사격을 가하는 불을 질렀대요. 30여 명의 그 화성 제암리 주민들을 여기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에서 사격 개시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이것이 제암리의 사건인데 이것의 배경이 뭐예요? 3.1운동이에요. 1919년 3.1운동 이것이 3월 1일 날 시작해서 4월 달, 5월 달 계속된다고. 그렇죠? 그때 이제 4월 달에도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겠죠. 그때 일본 애들이 학살을 냈던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1919년이에요. 자, 지금 볼까? 그러면 국걸 피탈 당했죠. 1910년 그리고 1932년, 1919년 상황, 3.1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 상황 답번에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렇죠? 자, 3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역사 인물 설문조사. 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이분하면 떠오르는 것 찾아봐라. 호는 도산이래요. 근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여기에다 체크를 했어요. 나 도산은 누군지 알겠다라는 거죠. 안창호 선생 있죠. 대성학교 흥사단. 그래서 대성학교는 1908년 평양에 1907년에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학교를 많이 만들죠. 그때 안창호 선생이 1908년에 평양에다가 학교를 만드니 대성학교. 흥사단은요, 1910년대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흥사단이에요. 누굽니까? 안창호 선생이죠. 그렇죠? 자, 1번 김규식 선생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민족대표로 파견이 됐던 분이고 독립운동가죠. 안창호 선생 나왔죠? 2번이 정답. 3번 여운형 선생은 그 1945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중도 좌세력. 그렇죠? 이동희 선생은 그 무장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막 주장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의 부통령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지요. 그래서 2번 안창호 선생이 정답이에요. 자, 4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지금 여기 보는데 임청각이래. 임청각?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쵸? 자, 이곡 임청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국무령. 누구지? 그렇죠? 자, 석주 이상용의 생각. 아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살아생전의 집이었구나. 태어난 집. 그렇죠? 자, 그는 이회영과 함께 만주 삼원부의 경학사와 무엇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만주 삼원부에다가 세웠던 일종의 단체, 그렇죠?를 세워서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했대요. 일제는 이곳이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집이라 해서 철길을 내놓고 항상 시끄러워라, 그렇죠? 그리고 집을 막 여기 원래 집인데 집을 끊어버린 거예요. 철길을 내고 항상 시끄러워. 이렇게 해서 훼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주 삼원보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번 동문학. 그러니까 이제 신흥 강습소가 되겠죠. 자, 동문학. 1883년 외국어 강의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했던. 그래서 통역관을 양성을 했던. 당시는 역관이라고 불렀겠지요. 그래서 역관을 양성했던 학교. 자, 두 번째 배제학당인데 배제학당은 이제 개신교 아펜젤러가 선교사가 세웠던 학교입니다. 자, 신흥강습소가 나와 있죠. 만주의 신흥강습소 3번이 정답. 그래서 신흥강습소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1907년에 여러분 신민회 기억하지요? 신민회에서 만주의 그 머리 좋은 청년들과 그렇죠? 그리고 독립 자금을 보내서 어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데 그 기지 이름이 뭐예요? 신흥강습소. 자, 신흥강습소 이름은 이렇게 해놓고 저 뒤에 가면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군대를 양성했어요. 이게 뭐예요?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그래서 신흥강습소 3번이 정답. 자, 4번 한성사범학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종이 공부 열심히 하자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한성사범학교예요. 자, 지금 보면 동문학, 배제학당, 한성사범학교 다 국내에 있잖아. 국외에 있는 거는 신흥강습소밖에 없어요. 지금 만주에 있는 학교를 찾아라 뭐 이런 거. 단체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1번 들어갈게요. 41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면 사진을 보면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1910년대는 헌병이 무단으로 침탈했던 통제했던 헌병 무단 경찰 시대.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 그래서 헌병 경찰이 있었고요. 칼을 휴대한 교사. 그래서 제복 입고 칼을 차고 선생님이 수업을 했고요. 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헌병 무단 통치 시기인 1910년대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별기군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1881년에 민씨정부 조선에서 만든 신식군대죠.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이 언제 있었어요? 1910년대. 그래서 우리 땅을 다 뺏었던 토지 약탈 작업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 이거 언제 있었어? 1920년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쌀을 막 증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본으로 다 수탈했던. 자, 강제 공출입니다. 이거 뭐예요? 막 녹그릇, 쇠 이런 것들 마구잡이로 막 가져갔던 때가 언제예요? 1930년대 또 40년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이 되는 거지. 10년대 찾는 거니까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그렇죠? 2번이 정답. 자, 4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이 단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독립운동 단체 조사 발표에 저희 모둠은 이 단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사람들 조회수가 많을수록 글자가 크대요. 그러니까 글자가 큰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고 적은 거는 좀 적게 하는 거겠죠. 자, 글자 큰 거. 조선혁명선언. 우와. 신채호 선생. 와. 그렇죠? 1923년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은 어떤 단체의 강령이에요? 의열단의 강령이죠. 그렇죠? 의열단 누가 만들었어요?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의열단이네. 1919년 의열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와 있는데 다른 단체도 한번 봐보자. 근후에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이 신간회 자매단체,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단체인 근우회가 만들어졌지요. 근우회. 자,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었고 일제가 못 쓰는 땅을 우리가 개간해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지 마. 저거 안 돼. 그러면 또 땅 뺏어가겠다는 얘기지. 저건 막아야지 라고 해서 1904년에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보안회. 자, 의열단 3번이 정답이지요. 그렇죠? 4번의 중광단은요. 대종교 있죠. 그러니까 단군신앙. 단군을 신격화시켜서 이 대종교를 만들었는데 이 대종교에 군대가 있었어. 그것이 중광단입니다. 그래서 이 중광단이 조금씩 커지면서 1910년대 후반, 1919년 북로군정서군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지휘관은 누구였어요? 김좌진 장군.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의열단을 알고 있냐? 알고 있다.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4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웹툰이래요. 만화. 그렇죠? 민족 운동인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래요. 여러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언제 있었습니까? 1929년 일제강점기 때. 1화 조선인 학생이 일본 학생의 희롱에 격분하다. 박기욱 학생 여학생의 머리채를 흔들면서 희롱을 하는 일본 학생들을 발견했던 조선 학생 박준채. 그렇죠? 박준채 학생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삑 잘못했어. 니들 다 데리고 가.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데 한국 청년들, 조선 학생, 니들이 잘못했네. 그러면서 편파적으로 수사하죠.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학생뿐만 아니고 시민들까지 격분하면서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잘못했다. 이와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3화 보니까 진상조사단 이 사실을 알았던 신간회에서 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진상조사단 꾸려. 그래서 파견을 해서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학생들, 조선인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신간회. 그래서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1번 볼까? 통감부가 설치되었대요. 여러분 1929년인데 통감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905년에 설치할 거야. 그리고 1906년에 우리나라에 설치해요. 1906년부터 조선 총독부가 생겼던 10년까지 이때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없었겠지요.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일본 도쿄에서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니 1919년이다라는 거예요. 1929년 상황인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건 뭐냐? 2번은 3.1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공포하다라는 거예요. 치안유지법은 언제? 1925년. 그래서 당시에 사회주의가 막 들어올 때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돼. 그래서 사회주의는 치안을 혼란하니까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굉장히 탄압하려고 했었던 1925년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1929년이잖아. 자, 네 번째, 신간회 등이 지원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다. 자, 4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밑줄 그은 영화의 제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영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변사네. 그렇죠? 대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영화가 영사기로 쏙이 나는데 이 영화 자체가 말은 안 나와요. 무성 영화. 그래서 변사가 옆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순사에게 끌려가는 주인공 영진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단성사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운규라고 써 있죠. 나운규의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1926년에 영화관 극장이죠. 그래서 단성사에서 처음으로 무성 영화, 말이 없는 영화죠. 그래서 이것을 나운규의 아리랑을 개봉했다라는 게 1926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1번 미몽이라는 것은 1936년에 단성사에서 개봉했던 작품인데 몰라도 돼요. 자, 2번 아리랑만 아시면 되고요. 자유만세 시집가는 날 이런 것도 모르셔도 돼요. 자, 자유만세 광복 이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시집가는 날도 광복 이후에 만들었던 그 작품인데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그렇죠? 맹진사댁 경사, 뭐 셋째 딸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노래도 있고 뭐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것을 영화화 만든 건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몇 번이다? 아리랑이 중요하다. 2번이 정답이지요. 45번 문제예요.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지요. 한국 신민 서사를 외우지 못하는 국민학교 학생은
제국 신민에 될 자격이 없어. 나도 하기 싫어. 그렇죠? 지금 뭐예요? 한국 신민서사를 외워야 되고 국민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1930년대 후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후반 이후 1930년대 후반 40년대 상황. 이때는 뭐예요?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타난 시기 1930년대 후반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다시 얘기해서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모습을 찾아보세요라는 거죠. 자, 1번 대동법 시행에 반대하는 지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동법이 언제야? 조선 후기죠. 그렇죠? 그래서 공납을 그 현물이 아니고 쌀, 뭐 동전, 삼배 이런 걸로 비단으로 받는 제도. 광해군부터 숙종때까지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될 수 없죠. 두 번째,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청년. 요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세 번째,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이거 1920년대 초예요. 23년부터 24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0년대니까 틀렸고. 네 번째,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간하는 관리. 방문국은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데 1883년에 만들었던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죠. 2번이 정답. 자, 4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점짜리네. 와, 어렵겠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자, 그럼 가가 들어갈 건데 여기를 봐야지. 자, 신탁통치 반대 집회. 여러분 신탁통치는 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광복하고 바로 직후에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그때 한반도를 우리가 미영중소가 돌아가면서 신탁통치 해주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하죠. 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반대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 직후 45년 12월부터.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언제 됐었어요? 정식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45년 12월부터 48년 8월 15일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경부고속도로. 이거 박정희 정부 때 1970년이죠. 그러니까 70년 이후니까 안 되지. 자, 4.19 혁명은 언제예요? 1공화국 마지막이죠. 1960년 4월 19일. 그러니까 60년이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안 돼요. 유신헌법은 언제예요? 1972년이에요. 1972년 박정희 정부.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안 돼요. 자, 네 번째 50총선거. 언제예요? 48년 상황이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쪽만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198명을 뽑게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이 헌법도 만들고 대통령, 부통령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8년 5월 10일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설명이죠. 4번 정답. 4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 우군의 편지를 새긴 조형물이래요. 그는 이 전쟁 당시 학도 의용군, 학생이면서 전쟁에 나간 군인 같아. 포항 여중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대요. 북한군과 싸우다가 그가 쓴 편지에는 동족 산장의 비극,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뭐 이산 가족 뭐 이런 건가? 모르겠다.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동족 산장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북한군이 있으니까 우린 뭐겠어요? 남한군.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갈려서 싸웠다? 6.25 전쟁이죠.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1953년 7월 달에 이제 휴전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전쟁인데, 그러면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있었던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1950년부터 1953년 7월까지 있었던 일. 자, 1번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국 에치슨 선언은 50년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을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에치슨 라인인데 이것을 1월 달에 그래서 이쪽에서 전쟁 같은 게 있으면 미국이 개입할 거고 이 밖에 뭐 있으면 미국 개입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50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6월. 이전 상황이니까 못 들어가겠지. 그렇죠? 자,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도 훨씬 이전 상황이죠. 45년이잖아. 그렇죠? 자, 3번 16개국으로 지원된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우리를 지원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쟁 중에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겠죠.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것은 1907년, 1908년 상황이에요. 창의군은 1907년에 만들었고 서울 진공작전은 1월 달 1908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정답 될 수 없겠죠.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일은 3번이 정답이에요. 4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로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언 철폐. 여러분, 호헌이 뭐죠? 헌법 수호하겠다. 헌법 안 바꾸겠다라는 거죠. 어디? 전두환 정부에서 호헌 조치를 내려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면서 6월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되지요. 자, 87년 6월 10일. 그래서 60 민주항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고문 살인은 박종철 학생, 서울대 학생이 1월 달에 고문 살인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분노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1번 볼게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이것은 4.19 혁명이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하야하게 됩니다.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인데 이 바로 직전에 64년 6월 3일 날 학생들이 와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63항쟁이라고 불러요. 1964년 63항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세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혁. 이것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있은 다음에 우리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10월 달에 개헌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정답이죠. 4번 전개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된다. 49번이지요. 다음 10년사를 발표한 정부에 있었던 일, 정부 시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라는 전례 없는 외환위기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언제예요? 1997년이죠. 우리 국민은 실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근무기 운동 같은 것들을 하게 돼서 모든 노력도 정부에서 했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외환 위기 안에서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이 정부에서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애매한데 이 정부가 이제 저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할 때도 외환 위기 과정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외환 위기를 언제 다 마무리하죠? 외채 상환을 2001년에 외채를 다 갚아요. 군모기 운동으로. 그렇죠? 아무튼 김대중 정부를 물어보고 있다. 1번. 소련과 중국과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소련 1990년. 중국 1992년에
우리나라 정부와 수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 때지요. 자,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2002년이죠. 이때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정답이고. 자, 3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건 박정희 정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상 1962년은 군사정부 때예요. 아무튼 이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박정희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5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1972년이에요. 기록을 보는 남북회담. 남북한 당국이 통일 방안에 관한 합의를 통일에 대해서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상호 방문한 끝에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 합의했고 이렇게 통일을 하기로 했다. 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답이 있네요. 자, 첫 번째 남북기본합의서는요. 노태우 정부 1991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어요. 두 번째 7.4남북 공동성명이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죠. 2번이 정답. 자, 3번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어요. 네 번째 14남북 정상선언은 이 1차 회담 때가 2000년, 2차 회담 때가 2007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52회. 52회는 저번 회차, 그러니까 51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대체로 볼 때는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출문제를 왜 풀어봐요?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요것은 다시 이론을 공부하고요. 다시 공부해야 돼.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리고 시험장으로 가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공부 마무리 잘해서 시험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뵐게요.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